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이 수업은 정말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짧게, 그래도 의미 있게 하루하루 이렇게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열심히 지금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광고를, 그죠? 광고 아닌 광고를 합니다. 뭐 하나 가르쳐드리고 광고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떡하겠어요. 알릴 방법이 도대체가 없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답글 달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지존 달았습니다. 지존 달기 쉽지 않습니다. 200개의 채택을 받아야 돼요. 뭐 내공도 있고요. 또 이렇게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뭐 몰랐는데 영웅 달았을 때 80개 대답하고 채택 받고 영웅 다는데 5일 걸렸어요. 그랬더니 지존이 있는데 지존은 120개를 더 받으면 200개를 채우면 지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웅은 80개는 너무 뭐 감질만 나고 지존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틈틈이 이제 답을 달았어요. 답을 달고 지식인 들어가서 답을 달면 채택이 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죠. 이미 그잖아요. 내가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을 성의 있게 하느냐를 보는 것은 너무 그냥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많이 놓쳤어요. 채택받을 기회를 제가. 왜냐하면 길게 답을 쓰고 있는데 님들이 채택을 하셔서 더 이상 답글을 달 이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진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정말 성의를 다해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꾸만 그냥 답 던지는 사람들 거를 채택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답 달기에 좀 급급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튼 뭐 좀 배우게 되었고요. 요즘에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얼만큼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또뭐 거기 답 다시는 분들 답이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어떤 뭐 사실 배울 게 없는 답도 종종 있고 해서 어떤 그런 것도 배웠고요. 여튼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라는 질문이 지금 많아요. 겨울방학이 되고 새학기가 될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다거나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간다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게 다르고 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니까 영어가 또 뭐 이번에 좀 불수능이었다 얘기가 나오니까 비록 절대평가이긴 하나 만만치 않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어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답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글보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까? 빠르고. 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첫 번째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문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문법 하면 이제 오늘도 이제 저희 뭐 제 채널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문법 용어를 정말 알아야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제가 제 설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문법 용어를 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명사를 얘기하면 명사가 있고요, 명사구가 있고요, 명사절이 있어요. 그죠? 동명사가 있고요,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명사절은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다 명사거든요. 그냥 한 단어로 쓰면 돼. 이거 다 그냥 명사야. 그죠? 근데 긴 명사와 짧은 명사를 구라는 단어, 절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명사적 용법이라는 단어,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놔요. 그러면 이거 그냥 싹 싸잡아서 명사라고 얘기하면 돼. 왜? 명사 기능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머 용어가 없으면, 근데 명사라는 단어까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르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2 더하기 3이 5라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도 최소한의 약속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머 용어, 문법 용어라는 것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네이버 지식인의 검색 올라오는 어떤 질문들은 너무나 문법을 정말 그냥 이렇게 말면 되는 것들을 너무 쪼개가지고 마치 다른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거. 그죠? 비즈니스적인, 이거는 영어의 어떤 그 언어를 가르치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라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훨씬 큰 어떤 나눔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제가 뛰어든 겁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어떤 분께는 이거 좋은 취지 아니에요. 죽일 놈의 취지겠지? 왜냐하면 제가 알려지면 여러분들은 다른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가실 이유가 없을 거니까. 그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아, 쌤 어떡하냐고. 생태계 파괴자가 될 거라고 쌤이. 그런 얘기를 제가 곧잘 들었어요.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이 생태계는 파괴되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영어는 누구나 잘하셔야 되는 거야. 앞으로 세계는 지금 세계도 이미 그렇고요. 영어를 왜 잘해야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덧댈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문법은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죠? 문법? 미친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 초등학교 문법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미친 문법에 상중하 나눠놓고 초급, 중급, 고급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런 개소리를. 죄송하지만 비즈니스예요. 절대로 그냥 문법은 그죠. 문법이 내 영어 공부를 방해하면 잘못하고 계신 거죠. 문법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게끔 만드는 가장 탄탄하고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문법을 조금은 빨리 공부를 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빨리 나갈 겁니다. 제가 아무리 스스로 늦게 가려고 이번에 초보분들이니까 열심히 천천히 가야 돼 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 생각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아마 문법 공부를 빨리 시킬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수능 영어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실용 영어 뭐 이런 말씀을 하도 쓰셔서 유튜브에서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러고 거기 보면 답글도 그러고 수많은 아주머니들께서도 어머님들께서도 그러시고 그죠? 수능 영어, 실용 영어 나눠놓고 이분법적으로 영어를 얘기합니다. 이거 왜 나누는 겁니까? 진정 왜 나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무슨 소리세요? 수능 영어는 영어지. 여기 애들 못 풀잖아요. 머리 나쁜 애들한테 물어서 그래요. 수능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래요. 그냥 조금 그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저는 캐나다에 있습니다만은 대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한테 그잖아요. 수능이란 거 조금 맛보여주고 문제 풀라 그러면 잘 풉니다. 금방금방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죠?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다만 수능 영어가 영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타일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영어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그냥 영어 실력이 그럭저럭 해서 그런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럭저럭 하셔서 그래. 그죠? 그냥 책으로 영어를 공부하셔서 그래.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실용 영어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죠? 실용 영어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 말 던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내가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물으면 대답하고 그잖아요? 이거 실용 영어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소설을 읽고 싶어. 그죠? 소설을 읽어. 이해를 해. 감동을 받아. 그죠? 누가? 그 작가가 글을 쓴 그 의도대로 말이죠. 중간에 번역가 끼고 한글로 해석된 거 보시면 실제로 원본이 얼마나 잘 해석이 되어 있을런지 얼만큼 믿죠? 별로 믿으실 거 없어요. 너무 믿지는 마세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번역기, 뭐 파파고나 구글 트랜슬레이터 저 번역기 쓰시는 분들 그거 믿어요. 지금 본인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녀석이 정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믿죠? 본인이 보고 모르는데 믿지 마세요. 엉망진창이니까. 제 채널에 그 하나 걸어놨어요. 한 3부작 정도로. 지금 현 주소 올해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막 넘어가니까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때 이제 바로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 AI가 아무리 그죠? 뭡니까? 발달을 해도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아직까지 그냥 그 정도밖에 번역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느니 그죠? 내가 아는 게 낫고 언어라는 것은 내가 말을 직접 해야 진심이 또 전해지기 쉽고 단순히 그잖아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 정보 안에 나의 어떤 감정이나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직접 말씀을 하셔서 영어를 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실용 영어가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거잖아. 나는 외국인 친구도 없고 뭣도 없고. 마치 한국 유튜브를만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용 영어는 가진 자들의 혜택이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실용 영어는 할 수가 없지. 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 선택을 해야 돼. 대학교 가서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 그때 회화학원 다니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와, 무슨 진짜 멍멍이 소리가 이렇게 그거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가진 자만이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랬지. 저도 그런 시대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죠? 늦게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하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그죠? 언어학을 석사까지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도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드릴게요. I'm telling you. 그죠? 그런 개소리예요. 뭐냐 하면 수능 영어에서 어떤 지문을 가져오든 지문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실용적인 지문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넘버 18번, 뭐 19번, 20번 이런 단계. 그리고 뭐 편집글도 있고 왜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에서의 대화, 글. 그리고 훨씬 더 뭐 전문적인 어떤 내용의 주제를 삼는 지문들도 있어요. 뭐 경제라든지 그잖아요. 뭐 화성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영어라는 글을 가지고 이런 글 저런 글 수능에 봐요. 다 나오잖아. 과학적인 글, 사회적인 글, 그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한 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를 그냥 잘 생각하면 돼. 그럼 영어를 실용 영어처럼 공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그냥 첫 번째. 모든 영어는 무조건 뭘 씁니까? 소리 내서 읽습니다. 자, 소리 낸다고 내가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소리를 잘 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발음을 예쁘게 굴린다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리 냈을 때 발음이 그냥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뭐냐면 강세를 강세를 찍습니다. 모든 단어가 그냥 하나라도 강세를 찍어서 단어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세를 잘 찍어서 그냥 만약에 패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패티오 이거 제 실제 실화입니다. 홈디포라고 웨어하우스에 갔더니 제가 패티오를 사러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별쇼를 다 했어요. 이 단어 하나 지금 그 캐네디언한테 알리려고. 근데 그분이 제 말씀 한참 듣다가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았죠. 파리오 합니다. 그죠? 제가 다 했다니까요. 패티오 그랬다가 파티오 그랬다가 그죠? do you know patio? 뭐 이런 식이겠죠? 했다면 근데 그 사람이 하더니 patio 합니다. 뭐냐 하면요. patio라는 단어는 앞에 첫 번째 PA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어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전체를 patio 이렇게 발음하시면 얘네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patio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폐의 강세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을 보면 사운드를 들을 때 요즘에는 발음 기호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발음 기호를 보고 공부하는 세대지만 들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세가 어디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읽습니다.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명사구, 뭐 형용사구,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드니까 이만큼이 하나라 그러면 이만큼은 하나 단어처럼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우리가 다 알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란 단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teacher. 다 알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뭡니까? a teacher 해야 돼요. a teacher. 두 번째는 왜냐하면 countable인지 non-countable인지 선생님을 하나 둘 하고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놓으면 그냥 단어 하나 아는 것밖에 안 되잖아.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요. 자, 과학 선생님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science teacher입니다.
자, 강세 어디 찍으라고요? science, scienc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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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뭐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게임이야.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뭐냐 하면 science예요. 그죠? 그러니까 a science teacher 해야 돼요. a science teacher. 그러니까 스스로 읽을 때 단어가 이렇게 짧게 나오면 요거를 저희가 전체로 통쳐가지고 요 전체를요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명사구라 불러요.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래 나오면 이거를 그냥 소리 내서 읽으세요. a science teacher. 내가 소리를 내면 내가 들어요. 내가 이 소리를 낼 줄 알면 상대방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들어요. 내가 이 소리를 못 내죠. 그럼 상대방이 말하면 절대로 당신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리스닝을 하고 싶어. 내가 스피킹을 하고 싶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겁나 많은 조각조각들을 내가 연습을 해서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글이라는 게 그냥 단어 바꾸기지. 뻔한 위치에 그냥 몇 개의 단어가 그냥 바뀌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물론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란 것을 엄청 하셔야 돼. 언어를 그죠? 무슨 방법론처럼 그죠? 노력이 아닌 방법을 잘 알면 뭐 답답합니다.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이거는 비즈니스죠. 장사지. 정말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어디 있어? 실망입니다. 많은 분들 솔직히 실망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가르치는 거 보고 그죠? 그래서 여튼 이제 이것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 자 어쨌든 수능 영어 실용 영어 한 번에 갑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고 저도 항상 소리 내서 읽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제 가르치면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중학생이다. 그러면 수능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를 할 줄 알면 수능 공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가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사놓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하세요. 하나도 안 늦어.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읽을 줄 아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먼저 스스로 읽을 줄 아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 시내에서 그냥 백화점에서 외국 사람 만나면 그래도 있잖아요. 떠듬떠듬이라도 그죠? 과감하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대학교 가서 이제 학원 시작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영어 공부하면서 왜 그냥 내가 단어 그냥 눈으로 보느니 한번 소리 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속삭이듯이 소리 내도 괜찮아. 그냥 그죠?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 대충 알고 그죠? 문법을 안다는 얘기는 끊어 읽을 줄 안다는 얘기고요. 내가 끊었을 때 각각의 끊은 이유를 안다는 말씀이고요. 각각을 끊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거 두 개 되면 나머지는 그죠? 많은 그냥 공부가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수능 영어 이상 실용 영어를 그냥 공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죠? 제가 읽는 것을 뭐 이렇게 들으시면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나요? 해석할 때. 어째서 해석해서 지금 고3 고등학생들 볼 수도 있으니까 쌤, 근데 저는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다 해서 저한테 뭐 물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메가스터디를 합니까? 뭐 대성 마이맥을 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EBS를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거 한 가지는요. 제가 그거 봐보면 그분들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단언코 말하건대 그런 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분들이 워낙 수능에 특화되신 분이라서 모든 단어를 안다라면, 그죠? 뭐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단어를 다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알 거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면 거짓말이지. 그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문장을 다 이미 읽어봤어. 읽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문제랑 답이랑 명확한 거야. 그러니 해석하고 설명하기 되게 쉽죠. 마치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분들도 제가 장담 드리건데 처음에 앉았을 때 문제 보고 문제 풀고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 풀라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안 돼. 무슨 그런 거짓말을. 시작부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게 이런 그잖아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명확해요. 첫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봤어. 그잖아요. 스릴러 같이 좀 복잡한 걸 봤어요. 보고 나서 두 번째 봐봐요. 처음에 딱 한 5분 보면
아, 그래서 저때 저런 소리를 했구나.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 근데 제가 웃긴 건, 왜? 그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어떤 글을 읽는다라는 거, 소위 말하는 그 방향성 백날 들어도 그분들하고 여러분은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 같은 선상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수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그죠? 내가 단어를 한 개, 두 개가 빠졌는데도 내가 그 단어를 상쇄시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요지를, 주어진 지문에 대한 어떤 요지를 알고 핵심을 알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죠? 무엇이 근거가 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문법이 근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아는 것을, 그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지금 시험 치면서 알 수는 없잖아. 아는 것을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아느냐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마치 내가 추측을 해서 딱 찍었을 때, 그래도 크게 이게 잘못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확신감을 가지고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을 어쨌든 뭐, 그죠? 뭐 안 해도 되니 해도 되니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위에 이제 좀 제가 수능 영어, 실용 영어 많은 분들이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구분하는 이유는 당신이 수능 영어는 되는데 실용 영어가 안 되거나, 실용 영어는 되는데 수능 영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비즈니스니까. 그죠? 뒤집어서 말하면 생각보다 이 영어 두 개를, 실용 영어라는 부분과 수능 영어라는 부분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라고 감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면 이해 안 됩니까? 회화 아니면 수능이죠. 그쵸? 왜 한 사람이 그 두 개 못하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회화를 잘 가르치는데, 와, 이 사람이 수능을 가르치면 어떨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수능을 잘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회화를 가르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편이라서. 왜 이것을 통합해주지 않고 나누는 게 당연한 것처럼 놔두는지, 언어인데 장난함? 이런 생각 들죠. 마치 중학교 문법을 알아야 고등학교 문법을 하는 것처럼. 중3 때 문법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중3 문법 하고 오세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뒤집어 생각해봐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 그죠? 내가 중3 문법은 배웠는데 고등학교 문법을 못 배웠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반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문법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중학교 문법도 못 배웠어요. 중학교 문법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래요? 단어로 내려가서 고등학교 단어, 중학교 단어밖에, 중학교 단어도 제대로 못 외웠는데 고등학교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래요? 여러분들은 과연 중학교 단어가 얼만큼이고 중학교 문법이 우리말로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택도 없는 질문을 우리는 영어는 마치 그게 되는 것처럼 수학인 양 나누고 있다고요. 범위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머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첫날 이제 이 영상 끝나고요. 처음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개요, 문장에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목적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냥 큰 의미로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큰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명사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진도가 너무 느려, 나는 이만큼 아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죠?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걸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앞부분 5분만 듣고 판단하시는 말으셨으면 좋겠어. 저를 이제 어떤 이 수업이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수업 들으면 학원 과외 영어 과외 받을 필요 없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스스로에게 그래도 그잖아요. 제가 보통 한 35분에서 45분 사이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올린 걸 보면. 그러니까 한 80분 정도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종이 꺼내놓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요. 종이 꺼내놓고 연필 꺼내놓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적으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올려놓기는 하는데 사실 뭐 카페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자료를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혼자 기억나는 만큼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 걸 한번 듣는 게 학원에 가서 일주일 영어 배우는 것보다 월등히 진도 빠릅니다. I'm telling you, 월등히 빨라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요. 이것저것 읽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것만 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기죠. 영어가 그렇게 쉽게 그잖아요. 뭔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 벌고 있지는 않겠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해보면 절대로 그냥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냥 미친듯이 하루에 50개씩 단어를 외웁니다.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눈물 나죠. 무슨 이거 뭐 하자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수능 점수 하나 더 받겠다고 외우는 거죠. 이왕 하는 거 굳이 그래야겠어요? 그런 용어 하지 마시라고. 지금 고등학교 제3 쌤, 저는 이제 쌤을 알았는데 저는 고3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씀 제가 별로 없어. 그분의 영어 실력이 지금 어딘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제가 드려야 되는 답변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야. 중3이야. 제 말씀을 따르시는 게 조금만 길게 해보면 월등히 나을 거라고. 그리고 수능시험 지금 공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시험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뭔가를 여러분이 만약에 지문을 던져서 저한테 쌤, 이 지문으로 오늘 동영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배운 그죠? 제가 뭘 가르쳤던 간에 그 시점에서 가르친 것들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글을 읽어 드릴 겁니다. 얼마든지. 그죠? 그게 교과서라도 상관없어요. 여튼 저는 정말 잘 가르치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니까, 자, 저를 알게 되신 분은 행운이에요. 절대로 행운이에요. 다시는 올 수 없는 사람이라. 자, 어쨌든 봉 잡았다 생각하시고 영어 공부 조금 자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그죠? 유튜브로 영어 공부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 캐네디언 친구들은 유튜브로 공부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다만 한국말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공부 자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글로 검색을 해서 보는 유튜브가 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영어로 검색을 하신다면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어마무시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지지. 수학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영어를 잘하시면 수학을 왜 학원 갑니까? 네. 여기 그냥 캐나다에서 유명한 공대 있어요. 워털루라고. 그 공대 웹사이트 들어가면 고등학교 수학 다 가르쳐줘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부터. 강의가 다 올라와 있다고요. 그죠? 개념 하는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하겠죠? 근데 그런 자료들이 전부 뭡니까?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지.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보세요. 한국말만으로 그냥 유튜브를 검색해요. 한국말로 유튜브 검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잘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서 몇 개 보여주고 결국 뭡니까? 광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 유튜브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너무 작잖아. 영어 공부합시다. 그러면 조금 그 시야가 커지겠죠. 거기에 제가 일조하고 싶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날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자,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다음 시간부터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자, 어찌됐든 그렇지만 하는까지는 약속하셔야 돼. 제가 가르치고 이걸 지나가면 분명히 알고 그 다음 시간에 오셔야 돼. 제가 끝없이 반복은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책임은 복습하시는 겁니다. 복습.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빠빠이.